네, 레벨 3 문제를 봅시다. 뭐 탄냄새나? 아닌가? 나 잘못 봤나 봐요. 콧속이 타고 있을지도 몰라. 레벨 3, 이거 1번 문제. 이거는 그냥 좀 단순 계산 문제예요. 1번 문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fx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1,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주어졌거든, 이미.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y는 f'1 곱하기 x-1 더하기 f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것이 요놈이어야 돼. 그러니까 f'1은 뭐겠어? f'1은 x 앞에 개수잖아. 개수가 얼마야? 1이네. f'1은 1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1이니까 x 빼기 1 더하기 f1이니까 f1 빼기 1이 얘랑 같아야겠지.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돼. 따라서 f1이 얼마죠? f1은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두 사실 알았어. 항상 이제 어떤 3차 함수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무턱대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해버리면은 막 문자가 3개나 나오죠? 가능한 문자는 줄여야 돼. 주어진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자, 뭘 이용할까? 이걸 이용해서 문자를 줄여봅시다. 이걸 이용하면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몫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x 빼기 1로 만약에 나눴다면 뭐 몫이 있겠죠? 그때 나머지는 항상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 근데 f는 3차 함수야. 여기 1차잖아. 여기 2차이니까 이쪽이 뭐가 돼야 되겠어? x 빼기 1 곱하기 그냥 2차 해야 돼. ax 더하기 b 이런 식이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 3개에서 일단 둘로 줄였단 말이야. 근데 a하고 b만 좀 알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이제 또 이거 양변 미분해 봐야겠네. f'1은 아니 f'x는 이거 미분하면 그냥 이놈 남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미분하면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제 이거니까 이게 성립하니까 f'1은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1 대입하면 이거 0 돼버리고 얘가 1이어야 돼.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a죠. 이제 문자가 하나로 줄었어. 그러니까 다시 쓰면 그러니까 색깔 바꿔 할까요? b가 마이너스 a니까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a라고 하고요. 이거 다 마이너스 a로 바꿔. 됐지? 이제 a만 알면 되겠다. 그 a는 뭘로 알겠어? 이거 써먹어야지 아직 안 써먹어. 그냥 단순 계산이야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gx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g3이라는 것은 g3은 뭐겠냐? g3은 f3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f3이니까 여기다 3 대입해야 돼. 계산합시다. 3 대입하니까 2고 3 대입하면 9 더하기 3a 빼기 a야. 2a 더하기 9죠. 여기까지 써야죠.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 계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4a 더하기 18 빼기 2니까 16인가요? 그지? 근데 3g3이니까 여기다가 또 3배를 해야 돼. 3g3. 그럼 어떻게 되냐? 12a 더하기 48인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또 이 H3을 해야 되니까 H3부터 또 따주고 들어가야지. H3은 여기 x에다 3을 대입하면요.
3 곱하기 가로 열고 f 프라임이 3 마이너스 3이잖아. 자, 이것도 해야죠. f 프라임 3. 3 곱하기 f 프라임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3 집어넣자. 9 2a 이거 계산하면 그리고 더하기 3 대입하니까 2 곱하기 6 플러스 a까지지. 그리고 빼기 3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 이거. 3 곱하기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2a니까 4a에다가 2, 6, 12 더하기 9니까 21 빼기 3이니까 18 맞냐? 뭐 계산 틀릴 수 있어. 그래서 3, 4, 12a 더하기 36 이렇게 되죠. 그런데 2h3이니까 2h3은 여기다 또 2배 해야 돼. 24a 더하기 72가 된단 말이야. 얘랑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2a 이쪽으로 넘어와서 계산하면 12a가 남고 72를 저리 넘겨버리면 72를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48 빼기 72는 마이너스 24인가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네. a가 나왔으니까 다 끝났지. f도 됐고 f 프라임도 됐고 f6은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이건 그냥 단순 계산 문제. 근데 단순 계산 문제인데 처음에 그냥 별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뭐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거 딱 나오면은 바로 최대한 간략하게 이제 식을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원래 b였잖아요. 플러스 b. 여기서 또 문자 또 줄여가고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 다음 2번 봅시다. 문제를 읽어봐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2를 가져 3차 함수가 f는 이렇게 생겼는데 fx는 3차 함수이기는 한데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2를 가지니까 일단 f 마이너스 1이 2가 되겠지. 함수값이니까 2는. 그리고 극소값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그 문제 한 것처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용하자고. 그럼 f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 fx는 x 플러스 1로 묶으면 몫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가 2가 돼버린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정리. 그리고 최고차함 계수가 1이니까요. 여기 이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써먹으면 이거 미분하면 좋잖아요. 미분합시다. f 프라임 곱하기 미분법으로. 이거 미분하면 1이니까 이거 그냥 바로 나오고 더하기 이제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니까 실제로 계산을 하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고 그지? 이게 0이야. 그러면 b는 a-1인가? b는 a-1이야. 이제 문자 하나로 줄였어. b 대신에 a-1을 써놔도 되고요. 써버릴까? 말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래. 마이너스. A-1, 1. 씁시다. 쓰면 여기가 플러스 A-1 이렇게 되겠잖아?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어? 물론 이것도 마이너스 1이야. A-1. 여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A-1, 1, 1, 1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하나 있고 X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나눠둔다고. 그리고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 x 플러스 1이 두 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근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잘 되지 않나요? 이것도 이쪽에서 인수분해가 한 번 되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하나 있고,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하나 있고, 여기에도 지금 x 플러스 1이 있고, 2x 플러스 a가 있어서 이걸로 다시 묶어져 본다. x 플러스 1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니까 3x. 이거 하면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도함수가 이렇게 돼버렸어. 와, 도함수가 이렇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왜? 도함수는 2차 함수인데 3차의 도함수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린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점을 받고 x가 또 뭐에서 극점을 받는 거야? 3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에서 극점을 간다는 얘기 아니냐? 3차 함수니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 값이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프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f'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고.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 t는 요 t야. t가 하나가 딱 정해져 있을 때 t의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이 구간 안에서 f의 최소값을 gt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거야. 근데 f'x는 그래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게 f'이야. 그러면 이제 뭔 소리냐면은 만약에 t가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어떤 t가 이 정도 있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여기가 t 플러스 1이고 왼쪽으로 한 칸, 여기가 t 마이너스 1이고 이 닫힌 구간 안에서 이 f'의 최소값이니까 그때 gt는 뭐겠어? gt는 이 값이 gt가 되는 거지. t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왔다고 해봐. 그러면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가면 이 구간 안에서 gt는 이 값이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t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때의 최소값이 이제 점점 내려가. 그러면 t가 적당히 이 정도로 왔을 때 t가 한 적당히 이 정도 있으면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t 플러스 1이.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은 이제 여기가 최소가 될 거니까 이미 항상 적당한 어떤 구간에서는 gt가 일정해져 버릴 거 아니야. 이 점을 포함하는 구간에서는 gt가 일정해져 버린다고? 이것보다 더 작은 함수값은 없으니까. 최소값이.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구간 안에서 이거는 다른 말이야. 아예 x가 이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그러니까 t가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일 때는 항상 이 구간에서 gt가 일정해져 버린대요. 그게 뭔 말일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여기 쪽에 마이너스 4가 있다고 합시다. 이 구간 안에 어떤 t를 잡았을 때, 이 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이 잡으면은, 이때의 최소값이나, t가 여기 있을 때, 한 칸 한 칸 잡았을 때의 최소값이나, 항상 똑같다, 이 말이야. k로. 무슨 뜻인지 알겠어? 조금 어렵죠? 생각하기가. 이럴 때는 주어진 조건을 보고, 약간 때려 맞추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아. 아무튼 마이너스 1은 반드시 지나가거든, f'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은 반드시 지나가.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이 구간 안에는 들어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있다면은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 아니냐? 가정을 해보는 거야. 지금 추론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 3이었다면 f 프라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렇다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생각을 해봐. 이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t에 대해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안에 이 점이 들어간지 여부를 따지면 되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때, 마이너스 3이라면 t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마이너스 2야. 어차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지나가 버리면 마이너스 2에서 꼭지점을 가질 거 아니야. 얘가 축이 돼 버릴 거니까 2차 함수. 그러면 t가 마이너스 3일 때 이제 닫힌 구간,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잡으면은 이 구간 안에서 f'의 최소값 당연히 이 값이야. t가 조금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한 칸 가면 어차피 이 점은 포함해. 계속해서 포함하겠지. 어디까지 이 점을 계속해서 포함할까? t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오른쪽으로 한 칸 할 때 마지막으로 포함하고 될 것 아니야. t가 마이너스 1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때 최소값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여기에 있다면은 문제의 조건을 딱 들어맞는다고. 그리고 얘가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아니라면은 문제의 값을, 이제 문제의 조건을 항상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얼른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3이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양배다 곱하면은 2a 마이너스 1이 9가 돼야 되고요. 따라서 a는 5가 돼야 됩니다. a가 5면 이제 뭐냐? 뭐 구하겠냐? f1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a가 5니까 이제 이것이 완성되지. x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4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f1은 얼마가 나와? 1 대입하면 2의 제곱 4 곱하기 5 더하기 2가 되잖아요. 22야. k로 항상 일정하다. 뭐 k라는 것은 여기서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그것이 k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지금 a가 구해졌으니까 5를 집어넣었을 때 f'x가 이렇게 되잖아요. f'x는 x 플러스 1, 2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아니 5 대입하면 3x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이 k니까요.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인가? 이것이 마이너스 3, 이것이 k가 된다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지. 조금 어렵죠, 조금. 그 밑에 거 3번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10분 만에 두 문제나 풀었네. 아니 10분 하고 쉬어야 진짜 알겠다. 저번에 미국 방송 중에 한 문제를 40분.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는. 4차 함수가 있어. 근데 4차 함수는 4차 함수인데 적당히 좀 잘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저 뒤에 플러스 7 때문에 y축으로 7만큼 평행이동 된 것이고 사실상 x가 a일 때도 7이고 b일 때도 함수값이 7일 거 아니야? 이 상태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a가 b보다 작은 수라고 하면 a에서 일단 3중근을 가져. 3중근 여기가 높이가 7이라고 합시다. a에서도 함수값 7이고 b에서도 7이야. 그러면 여기서 3중근을 가지면서 3중근을 가지니까 접하고 뚫고 내려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높이가 7인 거야. 그렇잖아? 만약에 a가 b보다 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으면
작아버리고. 그러니까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으면. 똑같은 높이 7에 대해서 여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프가. 가를 보면 함수 f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에서까지는 계속해서 감소해. 그리고 2에서 무한대까지는 증가해. 2는 어디 있어야 될까? 오른쪽 그래프하고 왼쪽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어차피 2는 여기일 것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까지는 쭉 감소해. 2보다 크면 증가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까지는 쭉 감소해. 2보다 크면 증가해. 2는 극소인 점인 거죠. 극소인 점인 거야, F가. 여기서 F는 극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F'T가 나를 보면 F'T가 0이 되는 F'T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이 점, 여기서는 이 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A하고 E고, 여기서도 E하고 A이고, 이런 상황인 거야. 그걸 만족시켜주는 2보다 큰 T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 케이스라면 어때? 2보다 큰 T가 A라면은 이때도 존재해버리게 될 거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란 소리죠. 저렇게 생겼다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지옥으로 이제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E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아야겠네. 이 사실까지 알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F'E는 0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미분합시다, 이거. F'X는 미분의 불러. 3 x-a의 제곱 x-b 그 다음 x-a의 3 이렇게 되죠? 이게 도함수고요. F'E가 0이니까 2를 대입합 2를 대입하기 전에 이거 좀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하자.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x 빼기 a의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에는 3x-3b가 될 것이고 여기는 x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하나 남을 거야. 더 정리하자. x 빼기 a의 제곱 4x-a-3b 이렇게 되겠네. 그래 놓고 F'E를 계산을 해보면 F'E는 2-a의 제곱 8-3 아니고 a-3b 이렇게 되겠죠. 이거 0이어야 돼.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2는 a보다 커야 돼. 이거 0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 더하기 3b가 8이어야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a, b는 정수라고 해. a, b가 정수이면서 b는 또 2보다 큰 정수이고 a는 2보다 작은 정수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켜주는 a, b 순서쌍이 있어. 자, 2보다 큰 b 중에 가장 작은 게 뭘까? 3을 해보자. b가 3이면 그때 a는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2보다 작으니까 이거 가능한 거야. 한 개 더 키워볼까? b가 4가 된다면 마이너스 4. 한 개 더 해볼까요? b가 5가 된다면 마이너스 7.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F'0이 되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의 최대값과 했어. F'0이 된다는 얘기는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야. 이 값이 0이 되려면 x가 a인 거하고 여기서는 4분의 a 더하기 3b 이거잖아. 이것의 모든 것의 합의 최대값 구하겠어. 이거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하면요. 4분의 5a 더하기 3b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최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 중에서 최대가 되려면
마이너스 1,3인가요? 다른 건 안 되나? 갈수록 A가 작아져.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 더 큰데, B는 커져봤자 1씩 커져가는데 A는 3씩 작아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빠르게 작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값이 가장 크려면 A가 가장 작을 때야. 그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일 때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9니까 1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뭐 3번 오히려 2번보다는 더 쉬운 느낌이잖아요. 그 진도를 조금 나가겠어요? 뭘 그만해요. 그 54쪽 봐봐. 54쪽 보면 이제 도함수 활용 2 이제 항상 활용이야, 활용. 미분은 잘 써먹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잘 써먹어야지. 뉴턴은 물리학에 써먹으려고 만들었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에서 잘 써먹으려고 만들었고, 아무튼 잘 써먹으려고. 가만히 있지. 근데 이제 미분의 가장 강점이 뭐야? 미분을 하면 뭐가 좋냐? 막 도함수 구하고 하면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에서 도함수 구해가지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극대 아니면 극소 아니면 어쩌면 변곡점일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미분을 하게 되면 뭔가 눈에 띄게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고. 그래프 그리기 아주 좋아. 미분 이용해서 그래프를 잘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래서 이제 옛날에 공부도 많이 했어, 우리가. 막 증감표도 그리고, 증감표 그려가지고 어디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막 그런 것도 했었고. 아무튼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근데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뭐 할 건데? 그래프를 그려서 뭐 할 거야?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잘 그렸어.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뭔지도 알았어. 그러면, 만약에 이 닫힌 구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확실한 결과를 알고 있다면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함수 f가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 정리해서 반드시 그 구간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가져. 그거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진짜로 그래서 최대값은 뭐고 최소값은 뭔데?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못한단 말이에요. 미분을 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대답도 쉽게 할 수가 있다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려면 양 끝에서의 함수값도 계산을 해주고 만약에 그 안에 극대 또는 극소가 있다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줘가지고 이 값들 중에서 가장 큰 놈하고 가장 작은 놈을 뽑으면 그게 최대 최소가 되는 거죠. 이제 양 끝에서의 함수값과 극대 극소값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임계값이라고 합니다. 임계값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최대고 가장 작은 놈이 최소인 거야.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정리를 이제 좀 더 잘 써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미분을 하면. 그런 이야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쉽죠.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2에서 여기 3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양 끝에서 함수값 계산합시다. f 마이너스 1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보지마. 이거 봤지? 보지마. 불러, 하나씩. 마이너스 4, 3, 18, 8, 얼마예요? 26, 29, 25. 자, F2 하자. F2는
4, 8은 32. 4, 3, 12. 36 더하기 8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40, 50, 40에서 36을 빼면 4, 16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사이에 극대극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미분해봐야 돼. F'X는 불러봐요. 12X제곱 6X 마이너스 18. 얘가 0 되는 X를 먼저 구해야 돼. 그러면 뭐 이거 6으로 나누면 2X의 제곱 X 마이너스 3은 0이잖아. 2, 1, 3, 1 빼기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X가 1과 마이너스 2분의 3 이 두 개에서 극대극소를 가질 건데 구간 안에 있는 걸 찾아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뭐가 있냐? 요놈 있지? 요놈만 체크를 하면 돼. 얘가 극대가 되건 극소가 되건 이놈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니까 F2를 계산해 보는 거야. F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저 식에다가. 그러면 4, 3, 마이너스 18 더하기 8이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이가? 그러니까 연놈 중에서 제일 큰 놈.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라고. 쉽네. 아유, 쉬워라. 얼마나 좋아.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이런 걸 알아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굳이 나서가지고. 굳이 나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도 사용하고, 휴대폰도 사용하고 다 하는 거죠.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잖아. 능력이 없었으면 집에서 퍼져가지고 있었어. 자, 그 다음. 이제 방정식의 활용 이걸 봐봅시다. 그러니까 미분의 쓰임새는 정말로 무궁무진해가지고요. 성화는 제가 너한테 오온 버튼 생겼어. 오온. 이 버튼을 누르면 너가 어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가서 5억 년 동안 있어야 돼. 근데 그 5억 년이 지나면은 그 5억 년 동안 그 공간에 있어서 너의 기억은 사라지고 다시 아이. 돌아오는데 너한테 1조가 생겨. 5억 년 동안 그 버튼 누를 거야 말 거야? 거기 방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놀 거보다 힘들어. 약간 친척 구석들. 아, 그럼 안 하자. 네, 그 유튜브에 많이 뜨잖아요. 맞아요. 네. 나도 안 그럴 거야. 너무 싫어. 근데 그거를 어차피 내가 인식을 못하면 할만하죠. 근데 그 5억 년 동안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기억이 아무리 가려졌어요. 그렇지만, 순간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나는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10억이 생긴 거야. 1조가 생긴 거야. 나의 선택에 따라서 이 순간에 1조 생겼네? 아, 나는 버텨냈구나. 나는 버텨냈구나. 아, 진짜 이런 말 들으면 쌤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아, 나 로또 당첨되면, 가르쳐서 돈 버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재능 기부는 할 수 있겠어. 어딘가에 가서. 재능 기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로 돈 벌지는 않겠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야, 너 은근히 수업 준비하려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알아? 시간 많이 잡아가고, 그리고 나 공부해야 되잖아. 시간 많이 잡아갔어. 특히 고3 수능특강. 그것도 전과목 하잖아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뭐 선생님마다 수투 선생님, 뭐 확통 선생님 그것만 좀 하면 돼. 그리고 몇 번 우려먹으면 되는데 나는 매 시간마다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돼. 그러면 선택지가 주어지면 학교 선생님 할 거예요? 학원 선생님 할 거예요? 내가 나이가 젊다면은 학교로 다시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는 학교 오라고 해도 이제 안 가요. 남고 갈 거예요? 여고 갈 거예요? 공학 갈 거예요? 여고 갈 거예요. 공립 갈 거예요? 사립 갈 거예요? 사립 갈 거예요. 너네하고 가서. 근데 여고가 좋아요. 네? 여고가 좋아요. 나는 이제 과거에 남고에도 있어봤고, 여고에도 있어봤고, 공학에도 있어봤어. 각기 장단점은 있는데,
각기 장단점은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경험에 의한 거야,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겠지. 근데 나의 한정적인 경험에 의한 거니까. 그 시대에는 남고가 정말로 아주 개차반이었어요. 지금 30대 초반 정도 되는 애들. 그러니까 일베 세대들. 미쳐버린 줄 알았어. 네? 물론 지금은 또 달라. 지금은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야. 지금 애들 미쳤어요. 뭐 물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그랬어요. 그 시절의 공학. 얘네들도 장난 아니야. 왜냐하면 남학생들 그렇지? 공학이니까 남학생, 여학생 섞여 있잖아. 서로 막 눈치 보면서 또 막 잘 보이고 싶은 막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너무 또 그것도 또 머리가 아팠어. 근데 그 무렵에 여고에서는요, 그래도 괜찮았거든. 지금보다는 더 나았거든. 그럼 왜 사립 선택했어요? 사립 고산점이 진짜 맞았는데. 물론 공립을 가면 공립 선생님들은 뭐 속된 말로 좀 편하죠. 편한데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다른데 나는 뭐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냐면 나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교를 포기한 이유가 학생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야. 공립은 그러니까 공립은 편하지 않나요? 그 편한 것이 뭐냐면은 학생들을 그냥 놔버리기 때문에 편한 거거든.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제만 안 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립학교에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 통제력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 어떤 통제력을 하면서 어떻게 꾸려 나가볼 수는 있는 거야. 근데 공립을 가게 되면 거의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딱 차단해버리면 편하긴 한데 내가 그걸 못 견디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 차라리 그게 나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게 나아. 열심히 가르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냥 와 얘네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발언권이 있는 것이 낫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방정식 활용을 보자. 방정식 활용을 봅시다. 방정식에도 활용할 수 있어. 특히나 이제 우리는 뭐 3차 방정식, 기껏해야 4차 방정식까지 할 건데 3차 방정식은 3차 함수에서부터 나온 거잖냐. 그렇잖냐. 3차 함수가 이제 최고참 계수가 양수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겠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까? 3차 방정식 구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 인수분해가 잘 된다면 모르지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어쩌고. 인수분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지 어쩐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있어. 미분을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극대값의 부호하고 극소값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부호만 따지고 딱 그것만 봐도 x축을 세 번 긁고 지나가겠네. 얘는 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신기하지? 대단한 거야. 이걸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은. 그래프를 못 그린다면 어떻게 알았겠어, 그걸. 그릴 수 있습니까?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3차 방정식이니까 한 개의 중근, 한 쌍의 중근을 갖고 또 다른 실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거지, 뭐. 한 번은 접하고 한 번은 그냥 뚫고 지나가거나,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그 중근을 어떻게 구하냐? 만약에 중근 구하는 것도 그다지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이때의 극대값과 이때의 극소값은 어때요? 극대값과 극소값 둘 중에 하나는 0이잖아.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가지고 0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어떤 하나의 중근을 갖구만 그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3차 방정식은 한 개의 실근은 항상 가져. 무조건 가져.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건 어디에선가는 한 번은 x축을 끊고 지나갈 거니까 한 개의 실근은 반드시 있어. 근데 한 개의 실근과 다른 한 쌍의 허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어떻게 확인해? 그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는 실근, 더 이상 근이 없어. 이렇다면 극대 극소의 부호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로 똑같거나 아니면은 아싸리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는 플러스로 똑같거나 그러니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항상 양수가 돼버리면 이 3차 방정식은 한 개의 실근만 갖는다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릴 수가 있는 거야. 얼마나 좋냐. 이 원리를 이용하면 4차 방정식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겠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S에 대한 이것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돼.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거의 이제 정형화돼 있지. 어떻게 푸는 건지. 어떻게 풀어요? 이 3차 함수하고 이 2차 함수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인 거잖아. 원래 의미대로 따지면.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좌변으로 넘겨갖고 x의 3제곱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의 제곱 9x 플러스 k. 이 3차 함수하고 이 상수 함수하고 만나는 점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그릴 수가 있어. 이제 그래프 그려놓고 k만 적당히 오르락 내리락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프 그립시다.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먼저 딱 보고 얘는 원점 지나가지. 원점 지나가. 그러면서 이제 미분합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하는 거야. 3x제곱 6x 마이너스 9. 얘가 0 되는 x를 찾는 거야.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서 3, 1 빼기 더하기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되겠죠? 이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여기서 극대를 가질 것이고 여기서 극소를 가질 거야. 물론 증간표 그려봐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빠르게 갑니다.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3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계산합시다. f 마이너스 1은 f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인가요? 5까지 올라가. F3은요?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인가? 마이너스 27. 여기까지 내려와. 그러면서 원점 지나가. 샤? 이렇게 갈 거라고? 원점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K를 적당히 해갖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어찌가 되겠어? K는 이런 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K는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7보다는 커야죠.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7보다 커야 되는 정수의 개수. 가능한 K는 마이너스 26에서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고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1까지 26개 0, 27개 4개 다음은 볼게요. 32개? 아니 31개인가요? 맞냐? 6 그렇구나. 그래요.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숙제는 당연히 여기 유제는 다 하고요. 레벨 1에서 레벨 1에서 5번까지 하시고 레벨 2에서 레벨 2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아. 4번까지만 해보세요. 이제 공부해.